안녕하세요. 꾸하! 투다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와주지 못했지만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돋보이는 장세인데요. 또 폴리곤과 체인링크, 비체인까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우리 이런 장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초아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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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악재들 그리고 걱정들에 이제 뚫고 나오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번 주 금요일에 마감이 좋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상승장이 이뤄졌다가 월요일 날 조정이 왔습니다.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도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코인들, 특히나 이더리움이 많이 매집했던 코인들, 폴리곤, 세럼,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엔진 코인 이런 코인들의 상승이 먼저 왔다가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체인링크나 이제 그 전에 가주지 못했던 코인들의 상승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1, 2부 모두 보시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 매매에 도움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1부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먼저 거시경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초아님, 저번 주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또 CPI 발표까지 엄청 큰 굵직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이런 지표들 때문에 투자자분들 엄청 피로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표가 그 전까지는 이제 보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지표 자체로는 사실 시장의 반응성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용만 해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던 날에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좋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또 뭐 나쁘게 나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지표 자체로 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 지표를 보고 어떻게 좀 시장이 반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한 장이라 생각합니다. 네, 시장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장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리 초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이슈부터 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초아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있었던 거시적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고용에 대한 것들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FOMC 기자회견 금리 결정이 목요일 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같이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고용지수나 실업률 발표 그리고 계속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은 금요일 날 있었고 3일 날은 이제 금리가 있으면서 저번 주 후반대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결정 후 75bp가 나왔고 75bp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성명록이나 이제 회의록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그런 이유들로 조금 상승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3일 날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결정이 75bp가 됐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고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나쁜 말들, 그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쏟아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중간 선거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죠. 특히나 금리 인상이 지금 4%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단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계속 미국에 눌러줘야지만 결국에 다른 나라 역시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유를 하면서 그래도 고용이 좀 좋기 때문에 계속 뭐 눌러주겠다 이런 발언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고용을 살펴보게 된 것이고 특히나 4일날 발표가 됐던 비농업 고용지수나 미국 실업률 발표도 이게 서서히 좀 양분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좋다고 하는 것도 있고 나쁘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조금 더 고용 지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하 전문가님은 현재 연준에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는 입장이셨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노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투자은행들에서도 이렇게 FOMC 결과가 정말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5%까지 좀 봤는데 이제는 5.25에서 그 이상 5.5%까지로 좀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9월 FOMC 전망치 4.5에서 4.75를 좀 훌쩍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다음 달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용 지표도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예측치도 그렇고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 지수가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많은 네. 이제 월가라든지 네.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은 예측치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예측치가 자체가 뭐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예측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용 지표나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 가장 문제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뭐 파월이나 이제 연준에서 네. 얘기했었던 것들이 워낙 계속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지표들을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괜찮다는 장이 아직도 안 좋냐? 그럼 이렇게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이번에도 75bp를 한 다음에 뭐 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까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예측을 하기에는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5.5%대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측치 자체가 이렇게 필요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금요일 날 발표가 됐던 비농업 고용지수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예측치가 200K였는데 실제치가 261K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평상시보다 훨씬 높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 고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시 뭐 CPI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 고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노동력이 많다는 것이고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악화가 될 가능성이 네. 크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은 그런데 계속 방금 말씀드렸던 이상한 점이죠. 왜 이렇게 안 좋다고 하고 다 이제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네.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펴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지만 연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달에는 적게 나왔을지 몰라도 그 전이나 그 후로 이제 많이 좀 단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하고 취업이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노동의 불균형이 설서히 보이는구나. 그럼 또 월가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또 말했던 고용이 건강하다, 네. 미국 경제는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깨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네. 그전에는 모든 지표가 사실 나쁘게 나온 것이 거의 없었는데 네. 지금은 고용지표 발표가 워낙 많기도 하고 조절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번엔 조금씩 어떤 건 좋게 나오고 어떤 건 나쁘게 나오고 이런 불균형을 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것들보다는 점점 이제 시장에 좀 아무래도 금리 인상 너무 강하게 되다 보니까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용 지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 지수가 실제 예측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고용 지수가 높다는 것은 비싼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것이고 이게 서비스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원 CPI까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달에 고용 지표 봤을 때 신규 건수랑 또 연속 건수가 좀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신규 건수는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연속 건수가 좀 줄어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좀 불균형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노동시장에 불균형이 포착이 되었다? 그럼 기업들 사이에서도 사실 좀 인원 감축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가격을 좀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일 것 같고 지금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이렇게 구조조정에 좀 나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메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메타랑 네. 트위터가 지금 계속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 이 이유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제 뽑히게 되죠. 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력을 감축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고 메타 역시도 전년도 이번 분기 대비해서 네. 50% 이상 가까운 이제 하락이 있었어요. 네. 이익분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대규모로 감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네. 건데 이게 메타가 2004년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규모로 감원이 된다는 것 그 자체로도 사실 시장에서는 노동 시장이 조금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IT 기업이 지금까지는 뭐 개발자분들이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이야기 할 맞아요. 정도로 고인력의 그런 비싼 노동력을 가진 이제 이런 개발자분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구조조정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좀 노동시장에 불균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를 한 것 같고 애플이나 다른 곳들은 이제 좀 그냥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르지도 않을 거고 뽑지 않을 거고 그냥 인력을 0으로 하겠다. 네. 그런데 이번에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이번에 14가 나오면서 아이폰 14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불균형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시사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구조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후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 이제 인력 감축이나 이런 회사 소식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좀 낮아지게 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원 CPI나 CPI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용 지표를 보고 우리 대규모 구조 조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는 증시가 좀 오르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고 좀 안도 랠리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초아님? 우선 가장 큰 네. 상승의 이유로 꼽히는 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소문인가를 찾아봤을 때는 독일의 총리가 이제 중국을 찾아갔거든요. 네. 근데 정말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중국을 왜 가느냐.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 이미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문제점도 좀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런 유럽연합이 겨울 전에 전쟁을 끝낼 이유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감원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친밀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유럽연합의 금리 인상이 계속 역대 최대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인플레이션율이 10%대가 나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과의 긴밀한 좀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예방접종을 또 뜻할 수 있죠. 그래서 독일 쪽이 제시했던 것은 화이자 백신을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종식이 제로 코로나가 좀 종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을 또 맞고 전체적으로 좀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시민들한테 심어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안도적인 이런 마음 그리고 호재로 작용이 돼서 이제 홍콩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5%대가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마감이 고용 지표가 사실 좋게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좋게 나왔지만 이제 우리 인식에서는 좋은 게 나쁜 것이라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올라가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제 중국 쪽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유럽연합이나 이제 유럽 이제 국가를 여행을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건데 네. 유럽이 좀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에어컨도 뭐 설치를 못하는 맞습니다. 건물이 많고 이제 그런 쪽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지불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제 일환으로 보여지는 거고 네. 그 독일이 가장 먼저 그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문호 개방이나 아니면 값싼 천연가스를 이제 좀 사오기 위해서 네네.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네. 됩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냉전, 좀 전쟁을 좀 종식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아무래도 가장 강대국인 독일에서 먼저 중국 쪽에 손을 내밀면서 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또 기대감 때문에 저번 주에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테슬라 쪽에도 좀 호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애플 쪽에서도 이번에 중국 공장에서 좀 생산 중단을 해서 애플이 좀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 쪽에서도 이렇게 중국에서 괜찮게 나온다면은 이런 매출 부분에서도 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우선은 많은 매수를 차지했던 네. 부분이 바로 중국 내수였는데 애플을 맞죠. 중국도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핸드폰이 대부분 애플을 사용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정저우에서 규제 완화를 좀 시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애플 생산이 뭐 부진하지만 네. 그래도 충격이 크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좀 기대감으로 항상 상승과 하락이 오니까 이번 상승 역시도 그럼 중국이 조금 문호를 열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애플이나 테슬라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해준 거죠. 네. 증시가 상승을 해줬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고 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플은 사실 타격을 덜 받았는데 테슬라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실망을 한 것이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어닝 미스가 났던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런 해결책을 제시됐던 중국 문호 개방이 조금 무너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조금 더 하락을 했던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는 것도 호재나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까지 체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번 주랑 좀 연결이 되는 네. 건데 제가 저번 주에 중국계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들의 그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FTX, OKX, 후오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번 주 이슈에서 바이낸스가 FTT 그래서 FTX 토큰을 정리한다, 청산한다는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좀 연결지어서 설명해 봐야 되는 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 FTX의 거래량이 많아서 제가 네. 꿈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것이 딱 이런 것이었죠. 바로 FTX가 이제 발행했던 FTX 토큰을 바이낸스가 정리를 했는데 그 양이 사실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서 이걸 한 번에 던지게 되면 시장에 충격으로 올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신 거죠. 루나 사태가 또 있었고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좌우창펑이 이렇게 트위터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양도 지금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네. 또 이제 또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21억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엑시스로 지분을 팔면서 받았던 것을 지금 엑시스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FTX의 반응이었는데 네. FTX가 이거를 22달러, 그러니까 한 개에 22달러로 이제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금액을 왜 22달러로 선정했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전에 루나처럼 이것을 담보로 해서 무엇인가 일을 벌였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을 시킨 거죠. 왜 22달러를 또 하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네. 거기서는 지키려고 하느냐. 싸게 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본인들 회사 자산인데. 그래서 토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펼쳐져서 이제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씩
매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좀 네. 매도세가 일어났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말 동안 상승했던 게 갑자기 좀 떨어져서 많은 분들께서는 네. 이제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이제 CPI에 관련된 네. 아니면 중간 선거에 이제 리스크로 관련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바로 바이낸스 FTT 청산이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또 후로 지속되게 지켜봐야 될 것은 이것을 팔아서 BNB 바이낸스에서 이제 하고 있는 토큰을 살 것이냐, 네. 아니면 FTX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뭐 FTX도 행동할 수 있죠. 네. FTX도 이제 바이낸스 토큰이 있을 거잖아요. 네. BNB를 또 이거를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런 좀 싸움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고래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현재 뭐 바이낸스 FTT 청산 사건으로 지금 고래들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의 BNB 쪽으로 코인이 옮겨질 수도 있을까라는 예측도 좀 해보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기관들의 매집 또 고래들의 매집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슈가 어쨌든 오늘 새벽부터 오늘 밤부터죠. 중간 선거가 있겠고요. 또 9일 수요일에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초아 전문가님 어떤 것들 또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 날 네. 있을 중간 선거 그리고 10일 날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뽑을 수 네.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제 생각에 이번 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네.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 선거 역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이번에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말이 많아요. 네, 공화당을 많죠. 뽑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말이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 그걸 보고 또 의아해하셨어요. 아니 왜 공화당을 뽑냐? 이게 네. 좀 공화당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사실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화당이 긍정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생각하고 네. 있다는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거의 82% 정도 가까운 이제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공화당 자체가 사실 시장 친화적인 당이고 네. 지금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보수적인 이제 모습들 많이 보였지만 네.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과 기관들의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네. 근데 그와 반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절반 이상 이 모습이 사실 좋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고민 중이다, 중립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훨씬 이제 그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 쪽의 의석수가 많으면 또 좋고 플러스로 이제 네. 지금까지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민주당 쪽에서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공화당으로 좀 뭔가 변경이 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네. 것과 다른 색다른 무엇인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안도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8일이면은 이제 시차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영향을 받거나 네. 땅덩어리도 워낙 커서 당장 영향을 받진 않을 수 있고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의석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공화당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기차 세금 정책이랑 또 억만장자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머스크 측에서는 지금 공화당을 아무래도 지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화당은 이번에 하원은 좀 정말 탈환을 할 것 같고 지금 상원 부분에서는 초박빙이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현재 머스크 트위터 인수와 또 공화당 지지 발언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와는 좀 사이가 많이 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아까도 천연가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네, 우선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금 또 올랐어요. 4% 가깝게 어제 장중에 또 상승을 했는데 우선 그 전에 빼줬던 부분에서 네. 또 이제 저항을 막고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플러스로 이제 겨울이고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밖에 없죠. 그래서 네. 천연가스 쪽에 좀 돈이 급등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독일 쪽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겨울 전에 아니면 겨울 직전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과 이제 좀 중간 선거의 종료가 있은 다음에 어떤 모습을 또 냉전히 풀어나갈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 네, 같고요. 이제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또 나와서 네. 그때 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보실 것이 기관 매집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관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애매하게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조금 하락한다는 것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무엇을 좀 매도를 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의 매도가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더리움이었는데 이더리움의 매도가 조금 줄고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매도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강한 매도세는 아니고요. 약하게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 조절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만약에 많이 하락을 했다면 이제 고래들이 평당가가 18K나 이런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아래 선으로 내려가게 됐다면 아마 많은 매도를 했겠죠. 이제 그전에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량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또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이더리움의 매도가 좀 없어졌어요. 이더리움 쪽에 잡혀 있었던 강력한 숏이나 강력한 이제 물량 자체를 걷어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계열의 상승장이 계속 좀 유지가 된 것이고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대로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을 많이 했던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 위주로의 상승이 일어났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기관의 매집 물량도 한번 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매도는 좀 높아지고 있고 이더리움의 매도 물량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한 매도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 건 현재 이더리움 계열의 그 코인들이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어제도 폴리곤 같은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한 코인들이 좀 상승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관의 매집으로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목요일에 CPI 발표가 있겠는데요. 이번 달 CPI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초아님? 우선은 지금 CPI를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 11월 달을 좀 볼게요. 이제 0.6%가 실제치로 측정이 됐는데 예측치가 0.4%였어요. 예측치가 실제치보다 낮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전까지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보시다시피 그 전에는 실제치가 0.2%였다가 0.4포인트나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쯤에 항상 소비율이 좀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좀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달들이 껴져 있고 그리고 11월 달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쇼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율이 늘어서 CPI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원 CPI가 높아지면 당연히 CPI 역시도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인데 중요한 건 예측치가 0.5%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실제치가 0.6포인트였는데 그래서 근원 CPI가 이제 소비가 늘어난 시점에서 과연 이게 좀 꺾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CPI 자체적으로는 예측치보다 조금 더 상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치 저번 달에 실제치 8.2포인트를 미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뭐 함부로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전까지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저번 연도 11월 달 역시도 이제 굉장히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던 0.4포인트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미뤄 봤어도 아무래도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측치보다 조금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번 달 동안 계속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미국의 이제 그런 셋업이라고 이제 그 렌트비가 줄어들고 있다, 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근원 CPI를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30% 정도가 이제 그런 주거 비용이거든요. 주거 비용이 낮아졌다면 아무래도 CPI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집값이 떨어졌다고 지금 당장 거래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 영향이 받기까지는
이게 발표가 났다고 바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집값이 뭐 미국 집값이 처음으로 떨어지고 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아서 많은 분들께서 CPI를 기대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번 연도까지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떨어졌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겠죠. CPI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이나 이런 쪽으로는 빨리 좀 이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CPI 그런 결과치에 빨리 좀 흡수가 되는 편이라서 그런 고용 지표도 같이 살펴보시고 같이 좀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전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11월 달 소비가 늘었을 수 있는 달이지만 지금 근원 CPI는 아무래도 전월 대비해서 8.2%보다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미국의 렌트비가 내려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물론 근원 CPI 쪽에 이런 주거 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이번 연도 안에는 이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는 CPI를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CPI가 나오고 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1부에서 거시경제를 통해서 우리 시장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기술적 분석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부에서 거시경제를 통해서 우리 시장까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초아님, 비트코인 상황 알려주시죠. 네, 우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거시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보면 조금 더 매매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벼워진 거래 대금이 좀 없어진 상황에서 변동성이 극대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사실 변동성이 없었을 건데 지금 같은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나 좀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꺼려하실 때는 이만큼 똑같은 금액대가 들어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야기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에선 당연히 이제 세력이나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을 보고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좀 수익들을 얻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대부분 저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맞고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어떤 것을 주목하면 좋냐면 도미넌스거든요. 도미넌스를 혹시 모르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도미넌스는 한 코인이 다른 코인들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서 그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도미넌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거에 더 주목해봐야 되는지 거시적인 시장에 또 얼마나 또 커플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고래들의 지갑을 분석해 볼 건데 이건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폴리곤 세럼 엔진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채굴자들의 매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이 있으면 중국 계열의 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승세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3, 4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의 고래들의 지갑 세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채굴자의 매수 매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제일
크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먼저 살펴볼 텐데요.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좀 일부러 멀리서 찍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멀리서 찍어서 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파동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파동세를 보시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폭을 한번 볼 건데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폭이 그전에 상승분을 다 내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일어났었어요. 이게 7월 달의 상승이었거든요. 네. 7월 후반, 중후반부터의 상승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점은 높아지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부분을 토해내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상황을 한번 4시간봉으로 보실 건데 조금 더 확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하락한 이후로의 추세를 지금 여기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볼 건데요. 이 파동이 예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얘가 올라갔다면 이게 하락하는 폭이 사실 좀 강했어야 돼요. 네. 그 전에 7월 달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은 하락이 나왔고 그 덕분에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고 그 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주지 못했거든요. 이때랑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때 전반적으로 시장의 9월 달에 CPI나 인플레이션이 조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줬을 텐데 이때 역시도 이제 한번 빼주면서 강하게 네.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빼준 금액대가 너무 낮았고 그 이유가 도지랑 이더리움 쪽에 호재가 있으면서 많은 물량이 밀려 들어왔고 네. 비트코인에 있었던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알트코인으로 이제 좀 많이 빨려 들어가면서 네. 아예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지랑 저항밖에 안 남아서 이제 1차 저항선이 맞고 다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상승이 오려면 결론적으로는 알트들이 떨어져야 되고요. 네.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해줘야 되는데 대신에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지금 40% 정도의 도미넌스를 보이고 있는데 네. 조금을 다시 살펴보실 건데 그게 사실 이제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의 상승장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네. 양분되는 것이 거시경제를 좀 따라가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같이 세력이나 기관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인데 지금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과 하락폭을 어디까지로 보냐면 저는 20K를 보고 있거든요. 20K가 뚫리게 된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상승장보다 여기 저점이죠. 이 저점보다는 높아진 상태에서 끝나야 되는데 20K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네.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저점보다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상승 추세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상승했던 모습을 보이면 결국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마감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20.4K, 그 20K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저점 20K인 거예요. 그래서 20K를 보고 있고 이게 깨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빠지고 나서 또 횡보한 뒤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0K를 잘 지켜주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지금 뭐 매수하실 분들 계시다면 뭐 굉장히 길게 가져갈 생각이라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타점이죠. 주봉상으로도 낮은 편인데 중요한 건 더 좋은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낮아졌을 때 이제 어떤 걸 사느냐도 사실 그 전에는 이제 김치 코인이나 좀 전체적으로 거시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코인들 위주로의 좀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인들 많이 가져가게 된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코인인 리플,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된 다음에 알트코인이 조금 단타 위주로 가져가는 거지 좀 생각을 이제 하실 때 대부분 뭐 50%, 30%씩 김치코인에 진입하시는 네. 분들 계신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물량이 흡수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게 된다면 알트코인 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쪽으로 도미넌스가 먼저 쏠리고 나스닥과 같이 올라가면서 순환 펌핑장이 일어나야 가장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런 장세가 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알트 말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할 때를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0.4K 부근을 좀 지지할 수 있는지 최저점까지로는 20K 부근 지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김치코인들 같이 좀 시총이 낮은 좀 잘 올라가는 펌핑이 좋은 코인들을 많이 담고 계신다면 리플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버겁고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코인들을 담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지금 장세에서는 그런 김치 코인들을 좀 덜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좀 무거운 코인들 언제 담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매수 타점이 있을 거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 테더의 도미넌스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비트코인의 이제 저항대에 맞춰서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시다 보면 결국에 평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진입을 좀 5% 이런 조금씩 하는 걸 추천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20.4K나 20K 지지와 저항을 보고 이제 좀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아래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안정감이 우선 생겨요. 좀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보실 건데 비트코인이 지금 모습이 테더 도미넌스랑 거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테더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 네.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왜 그런 모습이 보이냐면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소에서 빼게 되면 결국엔 테더로 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를 팔았기 때문에 테더로 남는 거라서 네. 전체적으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 테더가 먼저 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1시간봉이나 좀 짧은 시간봉으로 보신다면 네. 이 단기 추세를 좀 파악하는 데 편하고요. 테더 네.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당연히 매수가 들어가거나 뭐 하락하거나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그전에까지 있었던 부분까지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비트코인이 잠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눌렸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테더랑 반대되겠죠. 그래서 테더가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의 모습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같이 살펴보실 것은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인데 이더리움 자체도 이제 그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대부분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전에 있었던 장들도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했을 때는 당연히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위주의 장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승을 했고 이때 폭발적인 상승을 했어요. 이때 21%가량이 네. 이제 2주 정도 만에 올랐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에 있었던 도미넌스 역시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이게 또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기관들이 뭐 비트코인 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들어간 금액은 이미 그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쪽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도미넌스 역시도 좀 맞게 되면은 하락할 수 있는 이것도 차트이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네. 위로에 지금 저항을 막고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로 올라가고 있는 다시 거시경제적으로 악재가 있거나 좀 문제가 될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후에 이제 모습들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안도랠리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위주로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면 네. 비트코인이 또 혼자 독주를 할 것이고 그 후에 또 양분되는 좋은 장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더 도미넌스와 또 이더리움 도미넌스까지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테더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쪽으로 좀 물량이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선물 거래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테더로 좀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테더가 좀 선행하는 지표로 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봉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확실하게 예측을 가능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봤을 때 이더리움 쪽 빠지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청산량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청산량 지금 좀 어떤가요, 움직임들? 우선 알트코인이 이게 저번 주에 문제가 됐을 때를 네.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같이 보실 건데 도지랑 이더리움 쪽에 이제 그런 청산량 자체가 비트코인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전엔 이제 거시경제가 나쁘든 좋든 이제 개별적인 기관이나 호재에 이용해서 이제 좀 올라갔었던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지와 저항이 좀 잘 안 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언제 내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차트를 같이 좀 보실 건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1,400원이랑 1,600원, 1,800원에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였다면 매도를 하실 때 1,400원 쪽에서 이제 30%를 덜어내고 1,600원 쪽에서도 이제 30% 덜어내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진입 타점이 사실 좋은 거니까 1,400원대도 네. 이익이 났겠죠. 그래서 그 후에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익을 점점 줄여나가는 모습이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선 가장 좋았던 네. 매매법이고요. 제가 계속 100% 매수매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어디까지 뚫을지 몰라요. 기관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투심이 네. 또 들어오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항에 맞긴 하겠죠. 저항에 맞을 때마다 얼마나 털어낼 것인지 그리고 사람의 성격 그리고 지금 같은 장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는 사실 복합적으로 이제 네.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번에 다 이제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수익은 크죠. 네. 기다렸다가 1,800원대 매도를 한 번에 하면은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포무현상이라는 게 있고 내가 그 전에 30% 네. 이익이었는데 안 팔았는데 지금 조정 와서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 하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을 가는 게 오히려 길게 매매할 때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그 저항선에서 조금씩 털어내는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폴리곤 차트를 좀 봤을 때 1,700원대까지 올라갔지만 1,400원대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현재 이더리움 고래들의 지갑을 주목을 해보자면 폴리곤 쪽으로 몰린 것 같고 또 세럼과 엔진,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좀 차트 봐주시죠. 네, 우선은 청산량 전체가 이제 좀 네.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롱의 물량이 또 몰렸을 거기 때문에 롱에 네. 좀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네.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이더리움 고래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더리움 고래 지갑을 주목을 해보면 네. 급등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설정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떨어졌거나 급등있거나 급락있거나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더리움 고래 지갑을 봤더니 폴리곤의 매집이 엄청났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폴리곤 그리고 세럼 엔진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전에 매도세가 한번 나온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세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모아가고 있었다는 점 이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럼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솔라나랑도 호환이 되고 이더리움과도 호환이 되는데 사실 솔라나는 이제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솔라나는 사실 기술적인 게 뛰어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쫓아주지 않아서 많은 해킹이 일어나는 그런 체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 세럼은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덜 오르거든요. 그게 네. 솔라나 체인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도 살펴보자면 보통은 다 이제 지지와 저항에 또 맞아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엔진이나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이 거래량이 급등하고 많은 유입세가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들이 지금 450원 부분에서 또 멈춰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지지와 차트를 같이 보시는 것은 조금 후에 방송에 와서 같이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청산량부터 또 코인들, 지금 상승했던 코인들까지 한번 봐주셨는데 현재 롱 포지션에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롱 청산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엔진 차트도 그렇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차트를 보자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지금 450원대 부근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지와 저항으로 현재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채굴자들의 포지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처아님?
채굴자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채굴자들이 좋아하는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이 있으면 중국 계열의 코인까지도 상승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좀 채굴자들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 많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을 한다면 또 중국계 관련 코인들까지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에 상승할 코인, 우리가 상승 열차 같이 타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 초안님이랑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초안님과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